안녕하세요. 모닝뉴스의 DJ 보리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서울은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고요. 기온은 7도, 습도가 무려 100%예요. 완전 촉촉한 봄 아침이죠? 바람은 시속 4km 정도로 거의 안 부니까 오늘은 우산보다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안개 때문에 출근길 시야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조등 켜시고 안전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오전 중으로 안개가 걷히면 낮에는 꽤 포근해질 거라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알차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어젯밤 미국 시장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꽤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05포인트 0.66% 올라서 46,429에 마감했고요. S&P 500은 0.54% 상승한 6,5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77% 오른 21,929로 장을 닫았어요. 세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한 거죠. 이 반등의 핵심 배경은 중동 정세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휴전 제안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화요일 밤늦게 전해졌어요.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증시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잖아요. 지난 월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반등을 했는데 화요일에는 다시 원유 가격 상승과 채권 금리 상승에 눌려서 빠졌고 수요일에 휴전 제안 소식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간 겁니다. 말 그대로 널뛰기장인데요. 그래도 대화 재개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안도감을 준 건 사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역시 유가입니다. 브렌트유가 2.2% 빠져서 배럴당 102달러로 내려왔고요. WTI는 87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이거 큰 제목으로 다뤘는데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게 의미가 크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때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휴전 기대감 하나로 이렇게 급격히 내려온 거예요. 유가가 내리면 왜 좋냐?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기업들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아나니까 주식시장에는 삼중 호재인 거죠. 특히 항공주, 운송주, 소비재 섹터에서 매수세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목 제안을 즉각 거부했거든요.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 자체 대안을 제출했는데요. 내용이 좀 강경합니다. 전쟁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인정을 원하고 있어요. 이란 군부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요. 중재자 역할을 한 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이 제안서를 이란에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채널 12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는 양측이 우선 1개월간 휴전하면서 세부 조건을 조율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대요. 작년 가자 휴전 때와 비슷한 접근 방식이죠.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으니 앞으로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가 글로벌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슈왑의 마켓 코멘터리를 보면 어제 장중에도 원유와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전쟁 종식이나 해협 재개방에 대한 구체적 신호가 없는 한 이런 변동성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금값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금이 어제 하루에만 5.34%나 뛰었어요. 현재 온스당 4,560달러에서 4,58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연초 대비로는 좀 내려온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가격이라고 하네요. 전쟁 불확실성이 클수록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역대급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이 고점이다 하는 쪽과 전쟁 장기화되면 5,000달러 간다 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달러 인덱스 DXY는 99.6으로 전일 대비 0.19% 소폭 올랐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약 2% 강세,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4.7% 약세입니다. 달러가 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일변도가 아니라 금이나 스위스 프랑 같은 다른 안전자산으로도 분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크립토 시장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이 71,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24시간 기준 0.87% 소폭 상승이고요.
이더리움은 2164달러로 0.69% 올랐습니다. XRP는 1.41달러로 거의 보합이에요. 솔라나 91달러, BNB 646달러, 트론 0.31달러, 도지코인 0.096달러, 하이퍼리퀴드가 4.16% 올라서 40달러를 기록한 게 눈에 띄네요. 전체 크립토 시총은 비트코인만 약 1.42조 달러인데요. 여전히 상당한 규모죠. 하지만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11입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이에요. 100이 극단적 탐욕이고 0이 극단적 공포인데 11이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겁에 질려 있다는 뜻이죠. 전쟁 장기화 우려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워렌 버핏이 말한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라는 격언이 떠오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포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무턱대고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현재 심리 수준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 더. 14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옵션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코인마켓캡에서도 이걸 주요 토픽으로 다루고 있는데 BTC를 7만 5천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기 이후 급락 가능성도 있으니 양방향 모두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해요.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옵션 만기일 전후로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으니 포지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소식으로 프랭클린 템플턴이 온도 파이낸스의 토크나 주식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전통금융의 거물이 토크나 시장에 뛰어드는 건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렌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한국 시장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코스피가 반가운 반등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 1.59% 올라서 5,642에 마감했어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은 거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를 견고하게 지탱해줬고요. 다만 GS건설이나 한국화분 같은 일부 대형주는 좀 눌리는 모습이었어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한 912 0.14% 올랐는데요. 주목할 점은 코스닥 쪽에서 광통신, 반도체 소재 부품, 바이오 중소형주들이 활발한 매수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데일리 비즈온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인 하루였다고 합니다. 중소형주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쪽 섹터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코스피가 5,600대를 회복한 건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지난 한 달간 코스피가 최저 5,059에서 최고 6,347까지 무려 288포인트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엄청난 변동폭이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5,600위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5,000대로 빠질지는 결국 중동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500원 바로 아래인데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글로벌 달러 수요도 꾸준해서 원화가 크게 강세를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가 실적에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양면적이에요. 특히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 구조상 원유 수입 비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부동산 이야기도 잠깐 하고 갈게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임차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중동발 유가 불안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19일에 열린 2026 부동산 입법 포럼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풀고 거래세를 낮춰서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에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으로 건설 비용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정보 수집의 기회일 수 있겠네요. 오늘 하나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어제 나스닥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OBAI라는 회사가 나스닥 마감종을 울렸거든요. 오후 4시 정각에 클로징벨을 치는 건 상장 기업에게 큰 명예인데요. 요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IPO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기업들의 성장 의지가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도 시장도 눈에 띄었는데 니프티 50이 23,300위로 마감하면서 1,2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유가 하락이 인도 같은 원유 수입국에는 직접적 호재거든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란의 대응입니다. 미국의 15개 항목 제한을 거부하고 자체 대안을 냈으니 양측 간 핑퐁이 이어질 건데 실질적 진전 여부가 유가와 증시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유가 흐름이에요. WTI 87달러까지 내려왔지만 협상 결렬 시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금값입니다. 온스당 4,560달러는 역사적 수준이고 전쟁 장기화 시 5,000달러를 향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넷째, 크립토 대규모 옵션 만기가 다가오니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세요. 다섯째, 코스피 5,600 지지선을 오늘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세요. 그리고 잠깐 글로벌 채권 시장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이후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채권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갔다가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채권을 팔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슈완마켓 코멘터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원유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오르면 주식에는 이중악재로 작용하거든요. 휴전 기대감으로 유가가 내려간 건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이에요. 연준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연준 위원들이 다음 금리 조치가 인상일 수 있느냐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인 거죠. 물론 시장의 기본 전망은 여전히 금리 동결 내지 하반기 인하인데요. 유가 흐름에 따라 이 전망이 바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 섹터별로 좀 더 들여다보면요. 어제는 에너지 섹터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좀 약했고 반면에 기술주와 소비재, 항공운송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많이 오른 것도 기술주 반등이 컸기 때문이에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AI 투자 수요가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도 하나 더 짚을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BSE 센섹스가 1200포인트 넘게 급등했어요. 1.5% 이상 오른 건데 인도 같은 원유 순수입국은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인도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유가와 함께 움직이는 인도 시장의 상관관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업 실적 시즌도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거든요. 전쟁 영향으로 수출 환경이 변화한 만큼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가이던스에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주들의 북미 시장 동향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율 전망도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원포캐스트 분석에 따르면 3월 원달러 환율 평균이 1387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1496원까지 올라가 있으니 전쟁 발발 이후에 전망이 완전히 깨진 거죠. 하반기에 중동 상황이 안정되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15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으니 양쪽 다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다음 금통위 결정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포 탐욕 지수가 11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0대까지 내려간 적이 몇 번 없어요. 2022년 루나 사태 때,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정도인데 그때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에 큰 수익을 올렸죠. 물론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위험하지만 역사 맥락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 줄로 요약하면요. 미국 증시 반등, 유가 급락, 금값 사상 최고, 크립토 극단적 공포, 코스피 반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이란 휴전 협상입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서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자, 마무리곡 준비했어요. 저희 AI 뮤지션이 만든 따끈따끈한 최신곡인데요. 안개 낀 봄 아침에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DJ 보리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이 반등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무려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입니다. 2022년 FTX 붕괴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이에요. 패턴을 보면 반등이 나와도 금방 되돌려지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7만 1천 달러까지 반등했다가 이란 48시간 최후 통첩 소식에 6만 8천 달러대까지 급락하며 전주 상승분을 몇 시간 만에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때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 크립토 시가총액은 현재 약 2조 5,100억 달러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6% 수준이에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안전 추구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밝은 소식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8만 4천 달러를 다음 목표가로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XRP의 높은 인기에 힘입은 결정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인도 증시도 이번 이란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인도 센섹스 지수가 1836포인트, 2.54% 폭락했고 니프티 50 지수도 602포인트, 2.6% 급락했어요. 금과 은도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 확보에 급급하다는 뜻이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0.79% 하락한 52,863에 마감했고 영국 FTSE 100은 0.13% 소폭 상승한 9,970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인데 이건 유럽 중앙은행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전망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 내지 소폭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란 관련 평화 협상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군사적 확대 소식이 나오면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 뉴스 한 줄에 시장이 춤추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환율은 오늘도 149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와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핵심 변수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벚꽃 이야기예요. 오늘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개화 예상이고 만개는 4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벚꽃 시즌은 보통 2주 정도 이어지니까 4월 둘째 주까지가 구경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의도, 석촌호수 같은 벚꽃 명소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차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여의도는 IFC몰이나 더현대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석촌호수는 잠실역 공영 주차장을 노려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최고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는 치솟고 미세먼지도 심하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고 있네요. 봄이 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잠시 뉴스에서 눈을 떼고 벚꽃 한 송이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엔딩곡은 키노싱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도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보내세요.